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포문을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while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while문은 문제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번 문제 A 플러스 B 문제입니다. A 플러스 B 문제는 포문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제 while문을 사용해서 풀어보라는 것 같습니다. 두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안 주어지네요. 그리고 입력의 마지막에는 이제 0 2개가 들어오는 걸로 끝마침을 주는 걸로 봐서는 이제 while문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포문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문은 어쨌든 끝이라는 걸 봤을 때 돌릴 수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제 while로 돌리면서 내부적으로 if문으로 끝맺음 처리를 해주는 게 더 이제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 2개를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합들을 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0하고 0이 들어왔을 때 이제 끝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952번 문제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번 1952번 문제를 제가 풀어놓질 않았네요. 잘 됐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입력값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선 while문을 돌리죠. while true로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피니트 루프를 만들어 주고요. 토크나이저를 써볼까요? 제가 저거를 이제 복분만 해놓은 거라. 자, st는 new string 토크나이저 하고서 여기서 br.readline 하고서 공백으로 부분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한 줄이 들어오게 된 거죠. 11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기는 11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int a int로 받아도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까지밖에 안 되네요. 크기가. 그러니까 int 타입으로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st next token int b는 그렇죠. integer.parseInt로 해서 씌워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 값을 받고요. 그러면은 이제 출력을 해줘야겠죠. 근데 우선 끝맺음 처리 0, 0이 들어왔을 때를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니? 하고서 if문에 조건문을 달아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해서 나오는 걸로 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아니다 하면은 이제 이 뒷부분에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뭐 여기서 else로 해갖고 이 안에다가 처리를 해도 되지만 이미 if문이 조건이 해당됐을 땐 브레이크로 해갖고 이 뒷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else 처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system out.println 하고서 a 플러스 b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 복사하고 자, 이렇게 돌리면은 257, 177 257, 177 해갖고 정상적으로 예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제가 이 위에 선언해 놓은 얘랑 이제 쓰질 않은 방법이죠. 이거를 한번 써볼까요? 자, sb 스트링 빌더는 여기서 바로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고, 자, sb는 append 하고서 여기서 a 플러스 b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괄호 안 쳐줘도 되고, 하고서 append n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write 이제 포문이 끝나고 나서요. 종합적으로 이제 다 꺼내주는 거죠. br2 string br이 아니고 sb죠. 자, sb.to string 하고서 bw.flush 뭐 클로즈까지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아까랑 이제 좀 처리되는 게 조금 달라 보이는 게 보이셨나요? 어쨌든 257, 177 해갖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132 정도의 속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마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것도 지워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제출을 하면은 네, 거의 반 정도로 시간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메모리도 많이 줄었네요. 아무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의 이제 두 번째 문제. a 플러스 b 마찬가지이고요. 이번에는 입력은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끝맺음이 없네요. 끝맺음이 없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바로 코드 보고서 이거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1번. 자, 이랬을 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스캐너로 처리를 했네요. 여기서도 뭐 버퍼드 리더 이런 거 써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여기서 next int 값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try catch 문으로 아예 작성을 했네요. 그래서 무한으로 이제 값을 받는데 더 이상 값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익셉션을 일으켰을 때 그냥 브레이크문으로 탈출시키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라이 캐치문을 써도 문제는 이제 통과한다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는 251 나왔네요. 이거 보니까 이미 여기서 런타임 에러가 뭐가 뜨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갖고 노서치 엘리멘트 익셉션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킨 것 같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풀었는지 잠깐 볼까요? 자, 이분은 여기서 버퍼드 리더로 이제 값을 받는데 여기서 str이라고 하는 이 스트링 값에 리드라인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null이 아니면 while문이 반복되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읽어드릴 줄이 없다면은 여기서 null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을 하지 않고 나온다 라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죠. 이게 더 이제 예쁜 코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스캐너를 썼으니까 이제 저렇게 처리를 한 거였고 이제 버퍼드 리더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도 참고해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사이클입니다. 11,000 아니네요. 1110번 문제이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9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주어질 때 다음과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수가 10보다 작다면 앞에 0을 붙여 두 자릿수로 만들고 각 자리의 수를 더한다. 그 다음 주어진 수의 가장 오른쪽 자리의 수와 앞에서 구한 합의 가장 오른쪽 자릿수를 이어붙이면 새로운 수를 만들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6부터 시작을 하면 2 더하기 6 해갖고 8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새로운 숫자는 여기에 더하기 전에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그리고 합한 수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합쳐서 68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6 더하기 8 하면은 이렇게 14가 나오죠. 그러면은 8하고 4를 갖다가 84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갖고 원래 숫자, 이 26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오는지 이 사이클의 카운트를 세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 n만 주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9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다 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위에서 봤을 때 저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숫자를 분해를 해가지고 합치고 뭐 이렇게 하고서 새로운 수를 만들었을 때 이 새로운 숫자가 세 자리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두 자리 숫자가 나올 거라는 이제 그러한 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예제 입력을 한번 보면은 볼 필요가 없네요. 자, 이것만 보면 돼요. 0일 때는 1을 출력을 해주는 걸로 이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고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번 문제. 자, 우선 저는 또 스캐너를 사용했네요. 자, 스캐너 해갖고 숫자를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0, 그 다음에 이 n 값을 또 카피를 떴습니다.
이 카피를 뜨는 이유는 원래 숫자가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을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변형시킬 수 있게끔 하나의 사본을 하나 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 이제 true로 해갖고 싹 돌리는데요. 이때 이제 이 카피라는 이 숫자가 계속 이제 변형이 돼야 합니다. 이제 연산자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로 되는 거는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릿수,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곱하기 10 하면은 10의 자리로 이제 숫자를 이제 올림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 부분은 카피라는 걸 나누기 10 한 몫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뭔지 이거를 체크를 해주고, 그러고 1의 자리 숫자가 뭔지 이거를 또 구분을 해준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10에 대한 나머지 값 해갖고 1의 자리 숫자로 빼서 각각 여기는 10의 자릿수, 여기는 1의 자릿수 해갖고 합쳐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카피 값이 이제 변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카운트를 한번 올려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변경된 값이 이 n과 같은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고, 같으면은 이 while문을 탈출시키는 브레이크문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이클의 수를 사이클의 길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린트 라인의 카운트만 이제 출력을 해주면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를 고민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노트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종이 한 장을 두고 펜으로 조금 이제 작성을 해 보시면은 그만큼 식을 표준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식 자체를 하나 도출해내는 게 이제 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메모장 켜놓고서 뭐 예제를 작성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식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펜과 노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좀 필기를 해보면서 연산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성하면은 이제 124ms 정도 나오는데요. 아마 반절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네, 반 정도 나오죠. 아까랑 거의 이 시간 자체가 별 차이 안 나는 거는 이제 버퍼드 리더를 썼냐 안 썼냐의 차이 정도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내부 로직 자체는 이제 버퍼드 리더를 쓰건 스캐너를 쓰건 이쪽에 있는 여기는 두 I를 쓰셨네요. 했을 때 이 리절트에 대한 계산값 자체는 저랑 거의 다 비슷하실 겁니다. 여기는 조금 풀어서 쓰셨네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 뭐 곱하고 나머지 값을 해갖고 또 합쳐주는 뭐 이런 작업들을 다 하니까 다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while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풀어보시면서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아직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차원 배열까지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함수부터가 진짜죠. 함수, 문자열, 이제 기본 수학부터 들어가면은 점점 골치가 아파집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도전 중이고요. 이 완료는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건데, 이 함수 보면은 지금 여기는 또 자바를 지원 안 해서 못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이거는 이런 건 사실 이렇게 풀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굳이 저런 걸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여서 아직은 남겨놨는데, 이제 1차원 배열 끝나고 함수를 소개시켜 드릴 때까지는 이 함수도 그냥 풀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늘 보시면서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